안녕하세요. 조스 힐링되는 면접 지은쌤입니다. 오늘은 지역 농협 자기소개서 같이 써볼 텐데요. 처음부터 막막하다, 1번부터 막막하다, 멘탈이 털린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스의 슬로건이 나는 나대로 붙는다 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격증이 없다고 주눅들거나 경험이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내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나대로 합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소서 쓰시기 전에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꼭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1번 특히 어려워하시던데요. 여기서 자격증 써도 되는지 이런 궁금증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귀하가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3개 이상 열거하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항에 대한 자기계발의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입니다. 자, 1번은 지역 농협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차별화된 강점을 잘 살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은 이 강점, 즉 지식이나 기술적 차원에서 3가지의 강점을 뽑으시려면 우선 지역 농협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연결을 잘 시키실 수가 있겠죠. 근데 우선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역 농협과 농협은행이 하는 일은 다릅니다.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은행 업무를 생각하고 지역 농협에 간다. 이거는 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찾아보시고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신용 부문 그리고 경제 부문 이렇게 2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 부문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은행 텔러들이 하는 그런 창구 업무 비슷한 은행과 비슷한 업무이고요. 그리고 경제 부문은 이제 하나로 맡은 유통 관련한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도시 농협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실 때는 좀 신용 관련한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은 크고 그리고 농촌 농협은 이제 둘 다 하게 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른데요. 어쨌든 은행만 생각하고 농협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은행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단순한 그런 공과금이나 이런 이제 출납 업무들도 있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농업인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업무들 그리고 유통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좀 키워드를 좀 골고루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좀 자격증이나 좀 그런 지식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시던데요. 그런 지식과 관련한 것도 썼지만 어떠한 좀 경험 관련한 것들 그리고 좀 그런 의사소통 능력 같은 그런 것도 기술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골고루 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역 농협에서 특히 또 중요한 게 지역의 조합원 분들과 좀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또 그분들께 또 필요한 정보나 아니면 영업 같은 것도 하셔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의사소통이라든지 설득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서비스 관련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잘 연결해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지역 농협에 사는 일과 연결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자격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을 과연 1번 항목에 써도 되는지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공지사항에 그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이제 자격증을 포함해서 학력이나 이런 거 쓰지 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에는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궁금증이 많으세요. 근데 홈페이지에 질문하기 코너에 들어가 보면 채용 담당자 분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블라인드 채용에 자격증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은 써도 된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은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나의 가장 차별화된 강점이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들을 홈페이지 질문하기 코너에 가면 질의응답이 공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3가지 단어를 이제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간단하게라도 지역 농협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하나를 고르시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왔는지 자기 개발을 해오신 과정과 결과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 농협에서 어떻게 좀 발휘가 될 것인지로 연결하시고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번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1번 위주로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드렸고 2번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2번은 20세 이후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과업에 대하여 초기의 선입관을 극복하고 성과를 이룬 사례를 소개해 주입니다. 인재상 보시면 진취적 도전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전 정신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인데요. 개인적인 것도 좋고 팀으로, 조직으로 이루었던 경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재 선택이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시는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어떠한 환경, 자본 같은 좀 그런 상황을 좀 뛰어넘어서 좀 의외의 성과를 거둔 경험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대외 활동을 하는데 뭔가 꼭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환경이 안 받쳐줬는데 좀 생각을 달리해서 좀 성과를 이루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자연스러웠지만 좀 언택트 상황으로 좀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색다른 시도를 해봤던 경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라고 한다면 뭐 새로운 걸 배우는 데 있어서 좀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좀 그래도 과감히 도전해서 좀 무언가를 이루었던 사례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들어가야 되는 항목은 우선은 첫 번째는 이게 왜 불가능한 과업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선입관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이루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3번, 귀하가 소속한 조직이나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당연히 인식하는 관행을 먼저 극복하여 변화를 주도한 경험을 소개하시오입니다. 혁신적인 자세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인데요. 2번과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번은 도전, 어떤 무에서유를 창조하고 색다른 시도를 해봤던 경험 쪽으로 쓰시고, 그리고 3번은 이미 있던 것을 더 좋게 효율적으로 만들었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조직 내라는 단서가 또 있죠. 이미 조직 안에서 굳혀져 있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꼭 이거는 누가 해야 된다, 뭐 몇 학년이 꼭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런 방식을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바꿨던 사례를 찾아보세요. 근데 이제 관행이라고 해서 뭔가 좀 악습을 막 끊어내고 이게 묵혀져 있던 거를 뭐 처단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너무 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방식의 전환, 방식의 새로운 도입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뭐 꼭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쉽게 설명 예시를 드리면 뭐 꼭 수기로 해왔던 거를 뭐 디지털로 전환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때 한 번씩 주기적으로 형식적일 수도 있게끔 진행이 되었던 것들을 좀 시기를 좀 좋게 효율적으로 바꿨다든지 하는, 그래서 나의 생각과 시도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이 조금 더 높아졌던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되는 구성은 이제 당연히 인식했던 관행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해왔는지를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바꿨고, 그거를 이제 조직 내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설득을 해가면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는지로 자연스럽게 마무리하셔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번입니다. 귀하가 농협에 지원한 동기를 3개의 단어, 키워드를 먼저 제시하고 이 요약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귀하의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입니다. 네, 지원 동기는 워낙 좀 어려운 항목인데 또 그거를 관련된 3개의 키워드를 골라야 해서 조금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키워드를 고르는 과정 속에서 지원 동기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농협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3개 키워드를 고르는 게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생각을 좀 쪼개서 해보세요. 그래서 지역 농협에 일하고 싶은 마음, 키워드 하나,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 직업적 가치관이나 직무 적성과 관련한 키워드 하나,
이렇게 골고루 한번 찾아보시고 꼭 이게 하나씩 나와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찾는 과정에서 좀 대표적인 단어를 3개를 고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지역 농협이나 해당 지역 농협의 좀 키워드를 고르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하는 일, 그리고 관련된 기사 같은 거 찾아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일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좀 어떠한 사명감이랄까요? 좀 그 의미를 찾지 못하시면 좀 힘든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단어, 의미, 기여, 가치 이런 단어들도 3개 중에 하나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좀 나의 기여도를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어떤 일을 좀 잘하고 하고 싶은지에 대한 단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3가지를 좀 골고루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만약에 나눈다면 이제 3개 키워드를 먼저 이제 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서론 부분에서 3개가 뭔지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그 3개를 각각 조금씩 푸셔도 되지만 쭉 풀면서 그 3개가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도록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그런 동기를 갖게 됐는지, 경험, 그 계기를 갖게 된 경험을 짧게 녹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보았는데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짧게 녹이시는 것도 좀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째는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좀 입자의 호흡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끝내시면 좋을 것 같죠? 네. 5번입니다. 마지막인데요. 함께하는 백년 농협이 되기 위하여 귀하가 지향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술하시오입니다. 네, 5번도 마찬가지로 지역 농협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추구할 가치가 무엇이고 그걸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함께하는 백년 농협이라는 비전을 위해서 농협이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도농 인력 중개 시스템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 사업, 학생들 지원 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최근에는 홍수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들도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이고, 또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좀 찾아보시면서 관심을 녹여보시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좀 쫓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나의 생각이죠. 그래서 뭐 답은 아니지만 이제 인지상 보시면은 또 추구할 만한 가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가 있나요? 시너지, 네. 그리고 뭐 전문가, 자기개발, 정직, 도덕성 같은 단어들 중에서 내가 꾸준히 쫓아나가고 싶은 가치를 고르시고, 그거를 이제 앞으로 길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신지를 쓰시면 좀 풍성하게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힘 닿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대로 붙는다. 나는 나대로 자소서 쓴다. 자신감을 가지고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